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11월 4주차 하겠습니다. 원래 올렸어야 되는데 주말에 제가 좀 시간이 바쁜 관계로 좀 월요일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물가지표가 아주 좋게 발표되면서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빨리 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의 판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보면 시장이 침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침체로 들어가면 침체로 들어가는 와중에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실적 발표 구간에는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연준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장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3개월마다 반복이 되겠죠. 1월 달쯤에 또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동성 때문에 또 기대감에 오르다가 그렇게 해서 약 2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인정받는 게 GDP가 2분기 동안 연속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니까 앞으로 아마 장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표를 보면 연준의 기대 인플레 이게 좀 새로 만든 지표죠. 그러니까 22년도부터 나왔는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개인들 소비까지 영향이 미칠 정도로 구석구석까지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북 소매 판매인데요. 중산층 소매 판매가 쭉 반등하다가 시장 호조로 인해서 재무부에서 자금 쪽 문제가 생기고 채권 발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 둔화된 이유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좀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지나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소매 판매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CPI인데요. 전체 흐름은 지속 하락입니다. 어찌되었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중인데 연준에서 여러가지 페이커도 쓰고 블러핑도 쓰고 해서 어찌되었든 계속 사람들의 그런 강력한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야지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PI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됐다는 거죠. 월 단위로 했으니까 거의 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어, 그러니까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거의 0.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0.2%면 영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12를 곱하면 2.4니까 어느 정도는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질소득인데 가계실질소득은 3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리해고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대략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이 줄고 소비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장기채 금리가 지금 하락 중이죠. 연준에서 물가지나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나왔다가 반등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살짝 올랐습니다. 지난주 말쯤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PI가 워낙 저렇게 나와서 꺾였죠. 완전히 거의 뭐 연준의 기대와 연준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의 지표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 시장이 아주 좋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요인이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 지수인데요. 생산자 물가도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월 단위로는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비율로도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으로도 약 700, 지난달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뭐 이런 생산자 물가가 마음으로 나타나면 소매 물가, 즉 나만의 CPI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락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매 판매인데요. 소매 판매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거의 7개월, 6개월째 플러스 되다가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 실질 소득이 준 것과 동시에 나타난 거라 이제 요런 구간에서 나타난 그런 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면서 씀씀이도 좀 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뭐 해외 언론에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산업 생산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연말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렇고요. 여기도 보시면 살짝 이렇게 이때는 뭐 한창 코로나 이후에 돈을 풀어서 다시 조금씩 풀 때고 여기는 이제 거의 코로나에서 벗어난 상황이고요. 지금도 거의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이제 좋아지겠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레벨은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에서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화이트 칼라나 좀 블루 칼라들 조금 이렇게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녹록치 않다는 거죠.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민자와 시장의 근로 참여율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밀려나서 또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직을 해서 취업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봐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 장기 및 채권 매수 건수인데 이제 쭉 하다가 거의 이제 뭐 오일 달러라든지 미국의 어떤 장기 채권을 수로하는 분야에서 채권을 이제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런 한동안.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달이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그랬고 이번 달에는 이제 좀 틀려지겠죠. 금리가 완전히 오르다가 내리라 워낙에 변동성이 커면서 채권 쪽도 지금 이렇게 거의 고점을 찍은 듯 합니다. 그러면 달러도 강세가 유지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지금 부동산 쪽 가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변화시키는데 막대한 재정을 또 발표를 지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결국 뭐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이 되겠죠. 소폭 반등했는데 아마 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 재무제표인데요.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쭉 여기까지는 6천에서 7천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 이전의 어떤 지점에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좀 GDP 상승하면서 통화량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대충. 그렇지만 역시 매우 느리게 감소하고는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재무부에서 나오는 돈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 통화량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 운영도 쉽지가 않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바라는 골디락스로 갈지 말지 연준이 얼마나 이번엔 운전을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년물 채권 선물은 좀 금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왔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도 내려오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것으로 이제 앞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CPI와 PPI가 둘 다 마이너스 음액권으로 떨어지면 이건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빨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라는 시장의 압력이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느냐, 그게 또 기업 실적을 봐야 하는 이유죠. 원래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주간 움직임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침체 진입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올라가긴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하락, 부동산 상승률은 반등했는데 좀 봐야겠죠. 이게 거의 달달이 나오는, 매월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심합니다. 서비스 임금은 조금씩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표들은 이제 침체 쪽, 하락 쪽으로 대부분 다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들, 에너지가 특히 하락했고요. CPI 지표들 대부분 뜯어보면 거의 에너지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달에 0.6 가까이 올랐던 부동산도 이번에는 0.3이나 그 정도까지 내려와서,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의 블러핑이었다는 거죠. 시장의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표가 안 좋은데 어떻게든지 시장의 인플레 심리를 꺾겠다고 계속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스테이트먼트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는 지표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 감소가 결국 실물경제 냉각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실적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출, 이쪽을 좀 앞으로는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뭐 지금은 둘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배당을 받은 게 있어서 크게 지금 예측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보고 있다가 조금 주식 비중을 높여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